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공기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점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곳도 있겠고요. 모레 아침까지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간밤에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까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고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0도, 영덕 9도, 포항 10도, 경주 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10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탄핵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탄핵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입장 표명과 탄핵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매주 포항과 경주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 집회가 거듭될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는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맹목적 지지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코앞인 탄핵안 표결 처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장의 함성이 표결에 반영돼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고 주군에 대한 충성만 일삼는 국회의원을 거부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김석기 의원의 행보는 경주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더 이상 경주 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특검법에 반대 또는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 찬반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민심이 탄핵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박명재 의원도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심을 외면하는 탄핵 반대 표결을 남겨 역사적인 탄핵 역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탄핵 가결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CBS가 8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의 탄핵 찬성은 62.5%로 반대 27.3%를 크게 앞섰습니다.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각 진영이 표 계산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 경북 정치권에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안 투표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에 가담하면 가결될 수 있어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현재 유승민, 주호영, 강석호 의원이 비상시국회의를 주도하면서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촛불 민심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하기로 해 표결 참여 의원 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신라 천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신라 4대계가 5년간의 편찬 작업 끝에 어제 경주 하이코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신라 4대계 편찬 작업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등 국내외 신라사 전문가 136명이 참여해
동아시아에 흩어진 문헌 자료, 고고학 자료 등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 총서만 200자 원고지 3만 3천여 장, 모두 1만 2천여 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국문과 영문, 중문과 일문 등으로도 함께 발간됐습니다. 2017 대입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가 대구 경북에서도 순회 대입 설명회에 나섭니다.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입 설명회 일정은 경북 지역의 경우 오늘 12일 안동 경북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13일은 구미 금호공대에서 그리고 14일은 경주고등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대구의 경우는 오는 23일까지 대구교육청 본관 2층에서 정시 모집 대비 1대1 상담이 있고 23일에는 대구교육청 행복관에서 학부모 대상 입시 설명회를 엽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월성 원전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가운데 원전 안전과 지진에 대한 토론회가 어제 경주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지질 전문가는 원전과 인접한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날 경우 지표면이 파열되는 현상으로 아무리 잘 지은 원전도 안전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과 고리 원전 주변으로 동해안을 따라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밀집해 있습니다. 더구나 원전 건설 초기 활성단층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줄곧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과 인접하고 지표면과 가까운 진앙지에서 지진이 날 경우 지표면이 파열되는 현상으로 원전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진이 단층이 지표까지 올라오게 돼요. 쉽게 말해서 지표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진 설계로 해놓은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도 설계 당시 가정했던 지진 파형과 다른 형태의 지진이 원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 해결료 용융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부식이나 균열 등 열화 상태를 재평가하고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어날 경우는 국민이나 주민들을 봐서는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원자력 발전소 200만 개의 부품들에 대해서 핵심 부품 다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상에 우리 했던 것들을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이 밖에도 지진과 원전 사고가 결합되었을 경우 안전 대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갖춰진 대피소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대피소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에 방사능에 대한 방호 시설이 아닙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정지 계통을 규모 7.0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향상 작업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그 원인이 된 단층이 규명이 되면 그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월성 원전 주변에는 세계 도시 200만 명의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원전과 지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진 전문가와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진 현황과 지진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지진 관련 국가 전문 연구기관 유치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지진연구센터의 포항 이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 가금류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반입 금지 대상 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세종 전 지역과 강원, 전북, 전남의 AI 발생지와 인접 시군입니다. 단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가금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면 들여올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AI 발생 추이를 보고 반입 금지 해제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산지 한우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소비자 가격은 소폭 내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11월 한우 산지 가격은 암수 모두 552만 2천 원으로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한 지난 7월에 비해 3에서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한우 지육 1kg의 평균 도매 가격도 16,696원으로 두 달 전보다 14.1%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도매 가격은 큰 폭으로 내렸지만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소매 가격은 소폭 내리는 데 그쳐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4,370여억 원, 경북교육청이 4조 13억 원에 이릅니다. 예결위 첫날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해 각종 신규 사업 예산의 실효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예산을 쓸 때 내 돈 그치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행정이 집행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경상북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안정, 신성장 산업 발굴, 농업 경쟁력 강화, 도청 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집중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5,320여억 원이나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라 낭비성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도민들 복리 증진에 좀 집중을 하고 선심성이나 행사성 위주의 예산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내년이 신도청 시대가 개막한 지 만 1년이 되는 만큼 경북의 새로운 장기 발전 전략을 짜는 예산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건설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 합동설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합동설계단은 6개 반 88명으로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5일간 모든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조기 발주 대상 사업은 모두 513건에 888억 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경상북도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인데 지난해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등급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관광공사로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청렴도는 내 외부 설문조사와 정책 고객평가 점수를 평균한 뒤 부패 사건과 신뢰도 저해 행위 발생 정도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겨울철 농한기에 오히려 더 바쁜 농가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딸기와 곶감 출하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농가를 조동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동시 풍천면의 비닐하우스 딸기 재배 농가입니다. 허리 높이의 딸기 배지 상토가 가지런히 놓여 보기에도 일하기 편해 보입니다. 땅 위에 심는 토양 재배가 아니라 허리 높이에서 심는 이 같은 고설 수경 재배가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과 양분, 온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해 상품성이 좋고 생산량도 토양 재배보다 많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니까 일하기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작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확 기간도 토경보다 조금 길게 수확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동 지역 딸기 재배 면적 39헥타르 가운데 고설 수경 재배는 아직은 8%에 그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동력을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수확량을 한 20% 정도 중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배법으로서 안동시에서는 앞으로 예산과 재배 기술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달부터 출하해 1.5kg 한 상자에 2만 원에 팔리고 있는 딸기는 내년 5월까지 출하됩니다. 곶감 재배농가 역시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일대 곶감은 덕장에서 2달간 자연 건조한 뒤 다시 보름간의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생산량은 적지만 특유의 빛깔과 맛으로 대도시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으며 1.5kg 한 상자에 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감나무 자체도 수령이 100년, 200년 다 된 이런 고목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육질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당도 또한 높기 때문에 이 소비 도시에서 상당히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이지만 계절을 잊고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도시민 못지않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위원회에서 화랑 유소년 스포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그동안 스포츠 인프라 시설 투자를 통해 천연 잔디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확충하고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여자 야구대회, 국제 태권도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특구 지정이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납품 관련 비리로 그동안 낮은 청렴도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 이후 부정부패 관련 징계를 해임까지 높이고 수의 계약 상시 공개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에 주력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이 문화재청이 어제 주최한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봉사활용 부문의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병길 원장은 지난 93년 신라문화원을 개원해 신라 달빛 기행과 살아 숨쉬는 서원 만들기, 문화재 생생사업, 고택체험 등 유무형 문화유산을 통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40%가량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 소음 피해의 배상 방식을 피해 기간에 정비례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소음 피해 배상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 금액의 9%만 배상받았고 법원이 정한 배상액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아 배상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상액을 과다 청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정 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고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으로 소음 피해 예방에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점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곳도 있겠고요. 모레 아침까지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간밤에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까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고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0도, 영덕 9도, 포항 10도, 경주 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10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고요.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